사나이가 최근에 정치 관련 내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 나온 뉴스가 곰이랑 다카이치 사나이예요. 예. 곰 얘기하다가 오늘 총리가 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날씨입니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를 제가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일본 아디슈, 한 주간 일본에 있었던 일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이번 주는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자주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지 일본 야후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있는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역대 2위 지지율 82%. 사나이짱 웃고 있네. 다카이치 사나이 내가 인기 짱짱이죠. 장난 아닙니다.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열풍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역대 1위가 아마 그 옛날 고이즈미입니다. 고이즈미 아마 주이치.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역대 2위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 플러스 무당파, 흔히 말 중도층이 자민당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 특히 뭐 이런 지지율은 뭐예요? 기대입니다. 기대. 최근에 박간애가 맨날 첫날 미일 정상회담에 반응, 한일 정상회담, 뭐 중일 정상회담 반응 영상 많이 올렸죠. 예, 그거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첫 국제 외교 데뷔 무대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걱정했던 극단적인 발언, 그렇죠. 그 생각, 그걸 좀 안 내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자기 색깔을 감추고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네라는 거다. 그리고 그 최근에 트위터 많이 하시는데 사나이짱 트위터 내용도 있잖아요. 그 천리인데 사람다운 천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올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인기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이제 인간미가 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다카이치 예. 사나이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여러분 충격적이냐면은 일본의 총리 지지율은 처음에 계산한 이후로 떨어져요.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는 처음에는 60%대 70%에 나왔다가 두 번째가 80% 뜬 거야. 그러니까 우상향이란 말이야, 지지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TBS가 이제 특집으로 기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이의 제일 큰 기대치 이거죠. 사나이노믹스. 경제다. 경제. 일단은 다카이치 사나이짱 경제를 살려주세요. 왜? 일본 경제가 어떻다고요? 한국어로 번역. 지금 당장 이쪽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일본 사람들은 사 먹어야 되고 오세치 일본의 설날 음식도 사 먹어야 되는데 달걀부터 이래가지고 각종 음식들하는 재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케이크 가격도 역대급.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진짜요. 서민들 다 사 먹는데 일본은 1월 1일이 새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1월 1일에 세뱃돈 줘요. 오토시다마라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른들은 지금쯤이면 슬슬 긴장될 때야.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거 선물도 줘야 되고 케이크도 사야 되고 1월 1일에 세뱃돈도 연타석이에요 지금. 근데 물가도 비싸.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진짜 매년 다 올라가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기대치.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커버를 쳐줄 것이냐라고 말이 나오면서 일단은 먼저 얘기해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재정 운영의 사령탑 물갈이 총리랑 같이 의견 나누는 학자들 있잖아. 예, 이게 정권마다 다른데 일단 다카이치 사나이는 다카이치 사나이의 적극 재정, 돈을 찍자를 옹호해주는 학자들을 주변에 앉히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를 수년 단위로 확인한다. 단년도 목표를 취해야 한다. 어려운 말이죠. 이건 일본 사람도 댓글이 좀 달리긴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일본의 재무성이 늘 말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재정 건전성, 국가의 1년의 세수와 세출을 비교를 했을 때 번 돈이 쓴 돈보다 많아야지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흑자시키기 위해서 세수가 적으니까 대신 뭐해? 국채를 찍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두는 세금 플러스 국채로 일본은 흑자를 하고 있던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일본의 방침이었던 거예요. 근데 재무성 얘기를 하죠. 그렇게까지 국채만 계속 찍다가 언젠가 빚더미라서 일본의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채 적당하게 찍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본 재무성이 늘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헛소리 하지 마라. 일본어 엔화를 무한대로 찍어도 된다. 재무성 해체해라. 이런 데모도 생기는 게 그런 이유로 일본 재무성 데모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일본의 이런 재정 건전성 중요하다 느낍니다. 그런데 매년
올해 찍은 국채랑 올해 걷어들인 세수랑 올해 쓴 돈이랑 올해 흑자인지 아닌지 보는 거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떤 해는 돈을 많이 쓸 때도 있고 어떤 해는 돈을 안 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한 해 한 해로 보는 게 아니라 수년 단위로 예를 들어 한 3년 정도로 봐서 어느 해는 적자인 해도 있지만 정부 재정이 어떨 때는 흑자인 해도 있네. 근데 3년으로 봤을 때는 또이네. 그러면 괜찮지 않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유연하게 바꿉시다. 라고 이제 입을 푸는 겁니다. 호.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들려요? 적극 재정이다. 이제 돈 오지게 찍겠다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제. 예. 역시 경제는 사나이짱 생각대로 가나 보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이제 말도 나오는 거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말했지만은 일본의 이 국채라든지 이거는 이런 무한대로 찍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국채를 무한대로 찍고 있는 나라는 지금 하나 있잖아요. 미국이죠. 예, 돈도 마음대로 찍고. 그럼 미국이 패권국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일본도 이제 뭡니까 엔화가 이제 중기축이니까 해도 된다. 거기다가 일본 국채는 일본 사람들이 사니까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래 또 그게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언젠가 갚아야 되니까.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적극 재정 그다음에 국채를 찍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일본은 그 어느 나라는 미국 국채도 많이 갖고 있고 일본의 해외 순자산은 이미 부채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돈이 많은 나라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갖고 있는 재산이 많다는 이제 기초 지식인데 그걸 떠나가지고 제일 큰 근거가 뭐냐면은 신용도입니다. 무슨 말이야? 여러분 주변에 개인이 내가 빚이 1조야 힘들어 이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인생 망했네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야 끝내주는 부자네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빚을 1조나 질 수 있거나 개인이 대단한 부자라는 거죠. 오. 그게 일본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빚을 지는데 일본 이렇게 빚을 져도 되는 신용도가 있어. 언젠가는 갚겠지. 당장에 지금 국채 찍지만은 일본도 10년 전에 국채 매년 갚고 있어요. 맞네. 갚고 있네. 그렇죠. 봐. 갚는다니까. 그러니까 돈 빌려줘. 찍을게. 또 갚고 있잖아 지금. 그 말이에요. 빚을 찍어서 빚을 갚으면 돼. 이게 일본의 국가 신용도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 밑바탕 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되겠네? 라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그 말만 들으면 뭔가 좀 신용카드 돌려받기 같은 느낌이 좀 나죠. 예, 이 신용카드로 빚져서 이 신용카드 돌려받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방금 늘 얘기한 일본은 정말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말하면 세계 2위였고, 정말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못 사는 나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사회적인 구조, 인프라,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도 앞으로 일본은 세계 2등을 넘어서 1등이 될 것이다라는 계획하에 일본은 사회구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일본 GDP가 5등이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이미 벌려놓은 인프라부터 해서 사회에 일이 있어요. 이거를 유지를 하려면은 지금의 일본의 경제 상황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그 많은 지방에 꼼꼼하게 박혀있는 철도, 수도관, 전기, 가스. 한국이랑 다르게 일본은 지방에도 아파트가 아닌 주택 하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다리 뚫고 도로 놔두고 일본의 소도시 여행 가본 사람들 못 느꼈습니까? 야 여기 있는 진짜 깡촌인데 여기도 편의점 들어와 있고 일본은 이 동네 사람 한두 명 사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비효율적인 일본은 인프라 내정을 하는 나라입니다. 왜? 잘 살 줄 알았으니까. 자 근데 그게 이제부터 한계에 받으셔요. 그럼 그거를 유지를 시켜야 돼. 그럼 이대로 일본 경제정책이면 돼요? 안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일본은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 세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나라예요. 고령화 사회니까. 이대로 있으면 일본은 안 돼요.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일어난 게 누구예요? 아베짱이잖아. 여러분 돈 찍어서 일합시다. 라고 해서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기까지 시장에 충격을 못 줬어요. 왜? 아베노믹스 때는 돈을 풀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안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라는 게 오게 되죠. 이게 일본의 어찌 보면 터닝 포인트입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어요. 야 내가 이때 예를 들어 돈을 쓴다라든지 이때 뭘 하지 않으면은 평생 못할 수도 있겠다. 인생 계획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위기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기시다 정권, 스가 정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투자하세요 이러면서 니케이가 떡상을 하죠. 그렇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구나.
그러면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돈 찍을게요. 투자하세요. 이제부터 월급도 올라갑니다. 물가도 올라갑니다. 돈을 돌리세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식으로 다가오고 지금 물가도 아까 뭐 천정부지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제가 디플레이션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바깥 영상에서 자주 나오죠. 일본은 뭐 절약하는, 누구보다 절약하는 걸 좋아하고 포인트 카드를 모는 걸 좋아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예. 그걸 바꾸란 말이야. 그걸 뭐 강제적으로 이제 간단 말입니다. 더욱더. 그런 의미에서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걸 하려면 시장에 돈을 더 풀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네가 갖고 있는 돈이 쓰레기가 되는 걸 보여주겠어. 현찰이 쓰레기가 되는 걸 보여주겠어. 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쉽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머. 왜냐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저금리를 유지를 시켜야 되고 아까 말한 국가 신용도 어디까지 받쳐줄까, 그 일본의 기업들이 어디까지 받쳐줄까 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가만히 있어봤자 추락하니까 어차피 돌리자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사나이짱은 좀 더 뾰족하게 얘기를 해주겠지.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용은 여기 잘 없습니다. 이거는 서민들은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돈이 풀리고 경기가 돌아가면 인플레가 촉진되면은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과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쟁을 했을 때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 벌면 1000만 원 벌잖아.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10% 벌면 10만 원 벌잖아. 예, 돈 놓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더욱더 가난해져요. 이 정책은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입니다. 일본 사람들 아까 지지율 80에서 나오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물가를 잡아주겠지. 일본을 부유하게 해주겠지. 그렇지. 서민인 너는 부유하지 않지만은 일본의 부자들이 부유해지고 일본 국가의 세수가 늘어나면 일본은 잘 살고 부자들은 떵떵거리고 명품을 살 수 있잖아. 서민들은 그대로 절약하면서 그냥 살면 돼. 어차피 너희들은 그러고 살잖아.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가 돼 있죠. 이 다카이치 사나이 정책은. 돈을 찍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일본 노인들이 받고 있는 연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연금은 일본의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변동을 시키긴 하는데 일본의 국민적인 여론이 반발이 심해요. 젊은 층들. 그래서 연금 인상이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는 올라가. 노인들이 받는 매년 연금은 안 올라가. 노인들에게 지출하는 일본의 사회보장 비용 자체의 부담이 국가가 줄어들죠. 그리고 플러스 노인들이 투자를 못해. 그냥 현찰만 갖고 저축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 그럼 그 돈을 빨리 시장에 나오도록 촉진시키겠죠.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 정책은 고령자를 저격하는 정책이다 라는 식으로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자들이 저런 식으로 돈을 안 쓰면은 안 쓰기 때문에 경기 안 도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대방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로는 젊은 층들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응원하는 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노인들 돈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말을 좀 길게 했는데 아니면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다카이치 사나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른다는 거. 그리고 돈 얘기 외에도 하나 더 기대하는 게 있죠. 외국인 정책 2016년 1월에 낸답니다. 외국 인재의 수용과 공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 좋은 외국인, 나쁜 외국인 어떻게 구분해요? 오상은 좋은 외국인이요? 나는- 나쁜 외국인이요? 어떻게 일반 사람들 구분할 수 있어? 그렇죠. 어떻게 사람에게 딱지를 붙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거 예. 뭐 내는 결과에 따라서 아주 무서운 정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이거죠.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보유 실태파. 특히 중국인이죠. 그 다음에 재류 자격 심사의 엄정한 운용. 앞으로 일본에 예를 들어 뭐 체류하는 있잖아, 비자 있다, 장기 비자 있잖아요. 그걸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겠다. 영주권도 엄격하게 하겠다. 일본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엄한 정책을 펴겠다 라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찬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일본이 지금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엔저잖아요. 일본에서 일해봤자 한국 가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못 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일을 안 와요. 근데 이 정책만 보면은 정말 많은 해외 노동자들이 일본이 일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일본에서 일해가지고 한 달 벌면은 우리나라 가면 뭡니까?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엘도라도로 바라보는 입장이 일본이야라는 약간 국뽕의 심리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 그 현실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부러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죠. 왜? 이게 지지를 받으니까.
여론이 좋으니까. 여론 좋으니까. 음. 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누구보다 현실을 알고 있는 일본의 이제 윗사람들이 이런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라 아닙니까? 이율배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예. 아,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이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KBS가 보도했네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국이 예를 들어 대만을 공격하면은 일본도 뭡니까? 같이 참전할 수 있다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일본에 있던 지금 모든 역대 총리 중에 국회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자국리 공격당했을 때 외에 운행하겠다고 말한 건 다카이치 사네가 유일합니다. 아베 짱도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일본 입헌 민주당에서 이제 상당히 크게 반발했습니다. 총리 발언의 수위가 셉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대만이 엄청 좋아했어요. 사나이 짱 알러뷰 이래가지고 있잖아. 대만이 사나이 짱 짱짱맨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대만에게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이게 버퍼를 많이 두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일각에도 분석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일본 규슈에 지금 뭐 짓고 있습니까? TSMC가 공장 짓고 있죠. 한국에도 최근에 그 엔비디아 와가지고 그 좋아했잖아요. 엔비디아 그 아이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계 대만, 그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대만에 많이 커버를 치는 게 대만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AI 관련, 반도체 관련 그거를 일본에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대만 정부를 움직이려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의 유능한 인재들도 일본에 와서 일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좀 다카이치 사나이에 이제 중국이랑 척을 지므로 인해 가지고 완벽한 자기 편을 만들겠다. 라는 전략이다. 라는 식으로도 나오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대만은 친일 국가로 일본 사람들에게 누구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대만 여행 자주 가는 것도 일본은 거의 통하잖아. 간판도 읽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동 자체도 일본 사람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뭐 한 것도 보도했네요. 일본에도 히토류가 있다. 다카이치 태평양 해저 개발 미화 협력업. 그러니까 일본에 680만 톤이 매장돼 있으니까 일본은 1년에 2만 톤 쓴다. 그러면 340년 쓸 수 있는 히토류가 있네.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돈이 썩어나면 가능한데 뭐 불가능하다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히토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 이게 어디 있나요? 해서 이거 알려드리는데 나오죠.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1900km 떨어진 미나미 토리시마에 히토류가 있습니다. 그쪽이구나. 미나미 토리시마. 말이죠. 일본은 전 세계에서 6번째인가 5번째로 바다가 넓은 나라입니다. 도쿄가 한반도보다 커요. 엄밀하게 말하면 도쿄가 프랑스보다 크지 않나? 예, 바다 포함하면은 엄청나게 큽니다. 영해가. 예,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힘들죠. 돈이 엄청 들고. 근데 이제 이걸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중국이랑 척져도 된다는, 대만 사랑한다는 이런 퍼포먼스적인 발언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도 뉴스에 나올 만큼 일본에서 이 사나이짱이 뭔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르는 겁니다. 기존의 총리들이 눈치 보면서 못했던, 아이고 우린 그거 검토를 해야 되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나이짱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좀 그래 기대감이 있다. 속이 시원하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급 지지율 82%를 유지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이. 과연 앞으로도 이 유지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겠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